나는 선을 넘지 않았어.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고? 그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지? 42세 치과의사 강도윤. 부산 해운대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완벽한 아내 하윤서와 함께.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 뜬 언니라는 문자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 윤서에게 언니는 없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 엘리제 모임이라는 기묘한 클럽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것도,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세미 불륜의 룰북도, 육체관계 금지 감정적 유대는 허용 남자에게는 언니로 저장. 이것이 바로 현대판 불륜의 진화된 형태였다. 물리적 선은 절대 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 아내는 그 모임의 여왕이었다. 더 잔인한 건 그녀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냥 심심풀이야라며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육체적 불륜보다 정신적 배신이 더 아프다는 것을.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선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강도윤, 42세다. 부산 해운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행복했다. 내 곁에는 하윤서라는 완벽한 아내가 있었으니까. 윤서는 그야말로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여자였다. 키 165cm의 균형 잡힌 몸매에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게 정돈된 외모. 3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우아했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따뜻했다. 결혼 15년 차, 우리에게는 11살 아들 지우가 있었다. 완벽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치과 운영도 순조로웠다. 해운대라는 좋은 입지 덕분에 환자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보다 아내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며 살았다. 윤서가 웃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시무룩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여보, 오늘 진료는 어땠어? 저녁마다 윤서가 건네는 인사는 내 하루의 마침표였다. 그녀는 언제나 내 이야기에 집중해줬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줬다. 때로는 걱정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줬다. 그런 윤서에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늘 우리 가족과만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런 그녀가 때로 외로워 보였지만 오히려 나만 바라봐주는 것 같아 은근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내 평화로운 일상에 금을 그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언니. 단 몇 초 동안 보인 그 문자.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윤서에게는 언니가 없었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누가 언니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지? 여보, 누구한테 문자 왔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응? 아, 동네 언니야.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윤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윤서는 평소 동네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저장해둘 정도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언니라는 글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옆에 누워있는 윤서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나는 정말 이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언니 문자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모임? 나는 관심 없는 척 물었다. 응, 엘리제 모임이래. 아줌마들끼리 문화센터 비슷한 거야. 프랑스어도 배우고 와인도 조금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되게 우아한 모임인 것 같아. 엘리제라니.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가? 꽤 거창한 이름이었다. 나이대는 어떻게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다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대.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결혼 후 지우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와 집만 바라보며 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그녀였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 모양이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으니까. 첫 모임 날 윤서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윤서가 물었다. 완벽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화장을 마저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지만 그럴만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날 밤 윤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다들 교양도 있고 센스도 있고 모임 장소도 되게 고급스러워.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의 어느 살롱 같았어. 사람은 몇 명 정도 와? 오늘은 여자 7명 왔어.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야.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술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계속해서 모임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프랑스 영화 감상을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없어? 응, 여자들만 있어.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나? 하지만 2번째 모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향수 바꿨어? 응, 모임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줬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래. 어때? 향수 하나 바꾼 게 뭐 대수겠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농담처럼 물어봤다. 그 모임 혹시 남자들도 와?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호기심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모임은 선을 안 넘는 게 룰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선을 안 넘는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곧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언니 문자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모임? 나는 관심 없는 척 물었다. 응, 엘리제 모임이래. 아줌마들끼리 문화센터 비슷한 거야. 프랑스어도 배우고 와인도 조금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되게 우아한 모임인 것 같아. 엘리제라니.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가? 꽤 거창한 이름이었다. 나이대는 어떻게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다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대.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결혼 후 지우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와 집만 바라보며 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그녀였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 모양이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으니까. 첫 모임 날 윤서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윤서가 물었다. 완벽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화장을 마저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지만 그럴 만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날 밤 윤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다들 교양도 있고 센스도 있고 모임 장소도 되게 고급스러워.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의 어느 살롱 같았어. 사람은 몇 명 정도 와? 오늘은 여자 7명 왔어.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야.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술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계속해서 모임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프랑스 영화 감상을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없어? 응, 여자들만 있어.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나? 하지만 2번째 모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향수 바꿨어? 응, 모임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줬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래. 어때? 향수 하나 바꾼 게 뭐 대수겠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농담처럼 물어봤다. 그 모임 혹시 남자들도 와?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호기심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모임은 선을 안 넘는 게 룰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선을 안 넘는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곧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언니 문자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모임? 나는 관심 없는 척 물었다. 응, 엘리제 모임이래. 아줌마들끼리 문화센터 비슷한 거야. 프랑스어도 배우고 와인도 조금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되게 우아한 모임인 것 같아. 엘리제라니.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가? 꽤 거창한 이름이었다. 나이대는 어떻게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다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대.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결혼 후 지우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와 집만 바라보며 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그녀였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 모양이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으니까. 첫 모임 날 윤서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윤서가 물었다. 완벽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화장을 마저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지만 그럴만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날 밤 윤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다들 교양도 있고 센스도 있고 모임 장소도 되게 고급스러워.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의 어느 살롱 같았어. 사람은 몇 명 정도 와? 오늘은 여자 7명 왔어.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야.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술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계속해서 모임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프랑스 영화 감상을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없어? 응, 여자들만 있어.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나? 하지만 2번째 모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향수 바꿨어? 응, 모임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줬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래. 어때? 향수 하나 바꾼 게 뭐 대수겠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농담처럼 물어봤다. 그 모임 혹시 남자들도 와?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호기심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모임은 선을 안 넘는 게 룰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선을 안 넘는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곧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언니 문자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모임? 나는 관심 없는 척 물었다. 응, 엘리제 모임이래. 아줌마들끼리 문화센터 비슷한 거야. 프랑스어도 배우고 와인도 조금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되게 우아한 모임인 것 같아. 엘리제라니.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가? 꽤 거창한 이름이었다. 나이대는 어떻게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다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대.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결혼 후 지우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와 집만 바라보며 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그녀였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 모양이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으니까. 첫 모임 날 윤서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윤서가 물었다. 완벽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화장을 마저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지만 그럴 만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날 밤 윤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다들 교양도 있고 센스도 있고 모임 장소도 되게 고급스러워.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의 어느 살롱 같았어. 사람은 몇 명 정도 와? 오늘은 여자 7명 왔어.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야.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술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계속해서 모임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프랑스 영화 감상을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없어? 응, 여자들만 있어.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나? 하지만 2번째 모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향수 바꿨어? 응, 모임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줬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래. 어때? 향수 하나 바꾼 게 뭐 대수겠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농담처럼 물어봤다. 그 모임 혹시 남자들도 와?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호기심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모임은 선을 안 넘는 게 룰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선을 안 넘는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곧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언니 문자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오히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 모임? 나는 관심 없는 척 물었다. 응, 엘리제 모임이래. 아줌마들끼리 문화센터 비슷한 거야. 프랑스어도 배우고 와인도 조금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되게 우아한 모임인 것 같아. 엘리제라니. 프랑스의 엘리제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가? 꽤 거창한 이름이었다. 나이대는 어떻게 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다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래.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대.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결혼 후 지우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와 집만 바라보며 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던 그녀였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 모양이었다. 좋은 것 같은데? 해봐.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었으니까. 첫 모임 날 윤서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보며 윤서가 물었다. 완벽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화장을 마저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한 것 같았지만 그럴만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날 밤 윤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다들 교양도 있고 센스도 있고 모임 장소도 되게 고급스러워.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클럽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파리의 어느 살롱 같았어. 사람은 몇 명 정도 와? 오늘은 여자 7명 왔어.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야. 의사 부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술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계속해서 모임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와인을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프랑스 영화 감상을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없어? 응, 여자들만 있어. 그래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안심했다.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나? 하지만 2번째 모임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향수 바꿨어? 응, 모임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줬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래. 어때? 향수 하나 바꾼 게 뭐 대수겠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농담처럼 물어봤다. 그 모임 혹시 남자들도 와?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호기심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모임은 선을 안 넘는 게 룰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선을 안 넘는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선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곧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었다. 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서의 엘리제 모임 참여가 잦아질수록 나의 불안감도 커져갔다. 처음엔 한 달에 2번이라더니 어느새 일주일에 1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추가 모임도 있다고 했다. 오늘은 특별 와인 테이스팅이 있어서 이번엔 프랑스 요리 클래스래. 오페라 감상회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윤서는
그 모임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있었다. 프랑스어 몇 마디, 와인에 대한 지식,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윤서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 더 세련되어 보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옷 스타일도 바뀌었고 화장법도 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 나는 마지막 환자 진료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다. 윤서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선물처럼 일찍 들어가 보고 싶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숙제는 다 했어? 응. 삼촌이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 내 아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거실에는 정말로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놓은 상태로 편안한 모습이었다. 아빠, 지우가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윤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거실의 남자를 바라봤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후 영어 선생님 이준혁입니다. 영어 선생님? 지우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개인 교습을 받게 된 거지?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비가 많이 와서 지우를 데려다 주러 오신 거예요. 윤서가 설명했다. 학원에서 우리 집이 가까우신 거 알고 친절하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남자의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우리 집 거실에서 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주 와봤다는 듯이.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우야, 숙제 검사는 내일 할게. 네, 삼촌. 지우는 정말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진 거지? 남자가 나가고 나서 나는 윤서에게 물었다. 지후 영어 선생님이 언제부터 개인 교습을 해준 거야? 1달 전부터? 학원에서 지우가 영어를 어려워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개인 교습도 해주신다길래 부탁드린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 깜빡했나? 미안해.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지후 성적도 많이 올랐어. 윤서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평소 윤서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상의하지 않고 결정할 리가 없었는데 그날 밤 윤서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침실로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구랑 문자해? 응? 아, 모임 언니들이랑. 내일 모임 일정 조율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윤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휴대폰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여다보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후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거나 폰을 뒤집어 놓았다. 내 안에는 의심이라는 괴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다. 의심이 커질수록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윤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상해 보였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기회가 왔다.
윤서는 지우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고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집에 남았다. 사실 감기는 핑계였다. 윤서의 태블릿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윤서는 평소 태블릿으로 요리 레시피를 찾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블릿을 켜자 여러 개의 폴더가 보였다. 요리, 쇼핑, 사진, 그리고 개인. 개인 폴더가 눈에 띄었다. 평소에는 없던 폴더였다. 손이 떨렸지만 개인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문서를 발견했다. 엘리제 룰북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엘리제 모임 규칙. 육체적 관계는 절대 금지. 감정적 유대는 허용하되 적당한 선 유지. 모든 남성 멤버는 휴대폰에 언니 또는 오빠로 저장. 집 비밀번호 공유 금지단. 신뢰관계 형성 시 예외적 허용. 배우자에게 모임의 실체 노출 금지. 모든 활동은 문화활동으로 포장. 개인적 만남은 자유. 단 10일 만남은 공개 장소에서만. 감정이 깊어질 경우 즉시 모임에 보고.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남성 멤버라니? 윤서는 분명 여자들만 있다고 했는데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멤버 목록이 나왔다. 여성 멤버 하윤서 여왕, 김지영 공주, 박수진 천사, 이미경 여신, 최민희 요정. 남성 멤버 이준혁 왕자, 강민수 기사, 박정우 신사, 김태연 귀공자. 이준혁? 지후의 영어 선생님 말이야? 그리고 윤서의 별명이 여왕이라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다. 활동 내역. 매주 화요일 그룹 모임 문화센터 활동. 매주 목요일 개인 만남 허용일. 매주 토요일 특별 활동 와인바, 전시회 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별 친밀도 점수까지 매겨져 있었다. 윤서 준혁 85점 매우 높음. 윤서 마이너스 민수 72점 높음. 윤서 정우 63점 보통. 85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더 찾아봤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 준혁 오빠, 오늘도 지우 봐주셔서 감사해요. 윤서, 괜찮아. 지우도 귀엽고 너도 보고 싶었어.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내일 시간 돼요? 물론이지. 예전 그 카페에서 만날까? 좋아요. 기대돼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나눈 대화야? 더 끔찍한 것은 그룹 채팅방의 내용이었다. 우리 여왕님 오늘도 빛이 나네요. 준혁이가 완전 반했어. 윤서 때문에 모임 빠지는 일이 없어졌다니까? 키읔키읔키읔 민수도 마찬가지야. 윤서만 보면 눈이 하트 돼. 그러게 윤서는 정말 우리 모임의 여왕 맞아. 그리고 윤서의 답장. 에이 다들 과장이야. 나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을 뿐인데 심심풀이지 뭐. 심심풀이라고? 이게 심심풀이야? 나는 태블릿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현실인가? 내 아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세미 불륜이구나. 육체적 관계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남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치 게임처럼,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 것. 더 잔인한 것은 윤서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여러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그들이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오늘 집에서 뭐 했어? 윤서가 물었다. 그냥 쉬었어.
드라마도 보고. 그래, 감기는 좀 나아졌어? 응,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평소처럼 내 옆에 누워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15년 동안 함께 잠들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태블릿에서 발견한 진실 후 나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윤서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특히 이준혁이 다시 우리 집에 왔을 때였다. 지후야, 오늘 영어 숙제는 어땠어? 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웃고 있었다. 내 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내 아내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윤서가 물었다. 좋죠.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이 끓었다. 저들은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이준혁이 간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윤서는 여전히 태연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태연함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제 모임 얘기야. 순간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엘리제 모임이 뭐? 정말 여자들만 있는 모임이야?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의심해?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이 있었다. 그럼 이준혁은 뭐야? 지후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임 사람 아니야?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야? 다 봤어. 태블릿에 있는 룰북도, 메신저 대화도. 순간 윤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 그런데 난 정말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래야 해? 왜 이런 짓을 해야 해? 윤서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나도 처음엔 정말 여자들만 있는 모임인 줄 알았어. 그런데 두 번째 모임에서 남자들도 오기 시작했지. 처음엔 당황했지만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다고? 응.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었어. 15년 동안 당신과 지우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보며 설레하는 남자들이 생긴 거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을 여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나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들은 달라. 나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기뻐하고 내가 예쁘게 입고 나오면 눈을 반짝이며 봐줘. 그래서 이준혁이랑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한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 정말로. 손도 잡지 않았고 키스도 하지 않았어. 그냥 대화만 했고 함께 커피만 마셨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선이 뭔데? 육체적 관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은 상관없고? 도윤아, 난 정말. 당신은 지금 다른 남자들과 연애하고 있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당신을 믿고 있었고, 윤서는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건 그냥 심심풀이였어. 심심풀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당신한테는 심심풀이야? 내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게 심심풀이라고? 그때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니까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윤서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도윤아, 정말 이러지 마. 나는 선을 넘지 않았어.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선을 넘지 않았다고? 윤서야, 나는 이미 그 선 위에서 무너졌어.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칼이었어. 당신이 그들을 보며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상처였어.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육체적 선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우리 사이의 신뢰라는 선은 벌써 무너져 버렸어. 당신이 내게 거짓말한 순간부터 말이야. 윤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있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 그 말에 내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내가 그녀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나? 내가 부족해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찾은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다. 윤서야,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나와 상의했어야 해. 우리가 부부잖아.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들과 감정적 불륜을 저질렀어. 하지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럼 왜 나한테는 언니라고 저장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왜 나는 당신의 하루 일정도 모르고 살아야 했어? 윤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윤서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도윤아, 나는 정말 선을 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미안해.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나는 답장했다. 윤서야, 당신이 말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은 달라. 당신에게는 육체적 접촉이 선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가 이미 선을 넘는 것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선을 매일 넘나들었어.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윤서도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나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지우는 주말마다 만난다. 아직도 가끔 삼촌은 언제 와? 라고 묻지만 이제는 그 삼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윤서의 엘리제 모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지우 말로는 엄마가 여전히 언니들과 만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끝까지 말했다.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선을 넘지 않았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변명인지를. 때로는 육체적 불륜보다 정신적 배신이 더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를. 윤서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누군가의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여왕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윤서는 그 신뢰를 깨뜨렸고 나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세미 불륜의 진짜 얼굴이었다. 육체적 선은 지키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완전한 불륜보다도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랑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선들이 있다. 신뢰의 선, 존중의 선, 정직의 선. 윤서는 그 모든 선을 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진 선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